여러분들이 주인공이죠. 먼저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시간이 벌써 오늘 세이브 코리아 집회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비도 오고 구전 날씨고 추운 가운데서도 3시간 동안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 살리자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입니다. I am 크리스찬 전한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불교든 다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1919년 김인년 3.1절 이후로 1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유관순 열사 앞장서서 우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면 오늘은 자유,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오늘도 단상에 올라보니까 아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항공사진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수십만 명이 와 계시고 동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수백만 명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내자,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고 그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집회 인원도 늘어나고 탄핵 반대하는 지지율도 점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인 이 자리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난달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역, 동대구역, 그리고 광주, 대전을 지나서 오늘 서울에서 다시 모였는데, 집회로 가면 갈수록 각 지역마다 역대급 인원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광주에 갔을 때는 더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주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 그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까지 총동원령 내렸지만 우리 스스로 탄핵 반대 쪽에서 모인 집회는 자율적으로 평화로 모였는데, 그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찬성보다 광주에서 우리가 경찰 추산 인원 3배가 더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탄핵 반대쪽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구국적인 결단이었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계몽령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장이 또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지난 대구 동대구 집회 이후에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겨울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무려 40여 개 대학에서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이렇게 해서 시국선언 학교가 벌써 40개 학교가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전국 교수 모임 6,300명의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함께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광주에 간 이후로 당시 광주 전라도 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광주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학교에서도 조선대학교에서도 모두 다 시국선언 했는데 그 전남대학교 한 여학생의 졸업생이었죠. 배진이라는 그 졸업생이 토종 전라도 출신이라면서 시국선언한 그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너무나 저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 주인공을 이 자리에 잠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남 출신 아닙니까? 여기 우리 전남대 출신 배진이 분은 전라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잡고 있다는 것은 영호남이 하나 되고 동서통합이 되고 우리 탄핵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과 갈등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 통합되고 화합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그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인사만요? 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내준 만큼 제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 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못한 인사 말씀은 유튜브에 가서 전남대 시국선언 검색해 보시면 바로 여기에 주인공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전 국민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 향후 배진이 이분은 전라도 지역을 대학생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우리 탄핵 반대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진희.
3시간이나 기다리셨고, 요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다 같이 행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는 많이 준비해 왔지만 안 보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단순한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는 것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 내기 위한 거 맞지 않습니까? 현재 전환기류도 마찬가지로 인기 많고 돈 잘 벌다가 민주당한테 2번이나 고발당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이 당하면 돈도 없고 힘없는 애들 어떡하나, 그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목소리 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이전부터 제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안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하기를 이미 자신이 집권하고 대통령 되는데 9분 능선을 넘었다, 즉 이미 90%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현재 185석 입법부만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했고 공수처를 장악했고 선관위를 장악했고 헌법재판소를 다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컨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법칙 무너뜨리고 공정과 상식도 무너뜨린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아마도 대통령 되고 민주당 세상이 되면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선관위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전환기를 고발하고 민주당 비판하는 유튜브들 고발해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무조건 법으로서 강제하고 협박하는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독재당을 볼 때 반드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중국처럼 시진핑 통치하에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다 불 지르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 티베트 지역에 전부 모든 불교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전국에 계시는 성당의 신부님들, 절에 계시는 스님들, 조만간 민주당 이재명이 집권하면 제2의 중국처럼 제2의 홍콩처럼 우리는 모든 종교의 자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좌우고 우면하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싸우자는 것은 보수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신부님들, 스님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부디 대한민국 살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행정부에다 장악하면 독재주의가 되고 전체주의가 될 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바로 친중화되어서 공산화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초안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군사력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것 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상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점령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콩입니다. 영국 치하에 있던 홍콩이 중국 치하로 들어가면서 불과 몇 년 만에 홍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콩 가보십시오. 화려한 그 무역도시 바로 그런 네온사인도 없고 이미 홍콩은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홍콩을 무력으로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친중 정치인들을 보내고 중국 친화적인 법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홍콩 사람들은 뒤늦게야 깨닫고 노란 우산 들고 2014년도에 수십만 명이 홍콩을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했지만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서 얼마나 친중국적인 인물이 많습니까?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은밀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미 동맹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중국 앞에 가서 쇠세 늘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열 2위라면서 중국 시진핑을 만나러 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든 국민들은 걱정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압박을 한다고 지하자원 없이 오직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삼성전자 바로 첨단 반도체 기술 작년에 중국으로 빼돌리다가 들켰고 지난 10년간 무려 25조 원에 걸친 100건 가까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분 여의도 아닙니까? 여기가 이 속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엄청난 건물들과 빌딩 부동산이 중국인 소유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60만 명 이상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사들이고 부동산 사들이고 그리고 기술 빼간다면 결국은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지난해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군 항공모함에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항공모함 촬영하다가 발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학생이라 했지만 수사해보니까 중국 핵심 당원이었습니다. 포렌식 수사해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평택 미군 기지를 촬영하고 국정원 사진 찍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군사 기밀 빼가는데 현재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간첩죄를 적용해서 처벌하자 반도체 기술 빼돌리는 놈을 처벌하자 했는데 그 간첩법 개정을 어느 당이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은 답변하라. 왜 우리나라 기술 빼가고 군사기밀 빼가는 중국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적용하자는데 왜 반대했는지 답변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팔아먹는 것을 묵인하고 우리나라 군사력 빼가는 것을 묵인하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뉴스 보시면 전환길 뉴스 뜨면 밑에 댓글에 욕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은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에 가까운
우마오당, 바로 우마오당은 중국 댓글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여론을 중국식으로 친중화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사람끼리 분열을 일으켜서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게 만들고 세대 갈등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키고자 하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엄청난 댓글 부대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려 4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여론을 우리끼리 분열시키고 중국이 좋다는 식으로 여론 조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속에는 너무나 깊이 군사력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식으로 바꿔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만약에 지금을 놓친다면 제2의 홍콩이 될 것이고 제2의 중국처럼 사회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에 알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덕분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대통령으로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알다시피 민주당의 바로 29번에 걸친 탄핵,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이런 것 때문에 구국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29번의 탄핵 속에 감사원장 탄핵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장 탄핵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 1급 비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1급 비밀을 중국에 넘겨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간첩죄로 잡으려고 감사하니까 민주당이 그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을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7, 80년대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독재에 맞서서 싸웠던, 그래서 이룬 이 민주화의 모습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모습 맞습니까? 국가기밀 빼돌리고 우리나라 간첩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이재명 수사하려는 검찰을 탄핵하고, 과연 이 민주당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가 원했던 민주당의 모습 맞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비상계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분들께 역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신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진실만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내란 우두머리, 내란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고 민주당이 국민들 선동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여 답변해보라.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 아닌가? 그런데 내란죄를 적용하려니까 사실 민주당도 내란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직후에 내란죄를 적용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연락해서 남한으로 국지전을 도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했지요. 왠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이 유일하게 탄핵소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게 내란하고 외환 아닙니까? 그 외환으로 덮어 씌우려고 하다가
지금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조용한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끈데기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우리가 알듯이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의결했고 6시간 만에 아무런 사고 없이 부상자 없이 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했다고 해서 의정활동 중단, 국헌 문란이라 해서 내란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바로 특전사령관 박종건 특전사령관에게 불러서 리허설하고 말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메모 아닙니까? 바로 그 메모가 마찬가지로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으시고자 해도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란죄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상 어떤 대통령도 내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5,000명, 12.12 사태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군인이 몇 명입니까? 280명으로서 5.16이나 12.12 사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껏 280명 국회에 보냈고 실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진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또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벌써 시간이 27분이나 지났네요. 그래도 햇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야, 기분 좋습니다. 이 기분 좋음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또 우리의 함성이 들리십니까? 힘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직무복귀하고 제2의 건국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드릴 말씀은 오늘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못한 것은 조만간 유튜브에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짧게 성관위에 관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성관위에서 비리를 감사원에서 성관위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비리가 몇 건 나왔습니까? 878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받았던 것은 바로 고위 간부의 자녀들에 대한 특혜 채용이었습니다. 저는 국어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국어공무원 합격하려고 성관위에 들어가려고 다들 목숨 걸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모 찬스, 친척 찬스로 합격한다면 거기에서 소외되고 힘없고 맥없는 우리 서민들은 결국은 희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놓고 선관위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선관위는 우리 가족 회사이고 그래서 친인척 등용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또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들 또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들은 그 자녀들 때문에 떨어졌던, 바로 피눈물 흘렸던, 영문도 모른 채 떨어졌던 그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합니다. 선관위를 전환길이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 말인즉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한 통속입니다. 선관위, 제가 개선하고 비판하고 개선하고자 했는 것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비리 덩어리였고 부정선거 의혹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시한 사람입니다.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범인입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3일절 저녁에 우리 이영돈 PD분이 만든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저녁에 올라갈 겁니다. 부정선거가 진짜 음모론인지 팩트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방송할 테니까 이영돈 PD가 만든 부정선거 영상 전 국민이 반드시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은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에 치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구나 다 털고 가자, 투명성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당에서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이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바로 더불어 부정당,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사기당입니다. 무조건 덮고자 하는 당이 부정의 원흉입니다.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소중한 한 표, 80 넘은 할머니께서, 90된 할머니께서 휠체어 타고 나오셔서 투표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민주주의 주권 행사를 만약에 속인다거나 의혹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첫째, 사전 투표가 가장 부정 의혹이 많으니까 사전 선거 없애야 됩니다. 두 번째, 대만이라는 나라처럼 하면 됩니다. 대만은 초등학교 반장선 가듯이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수작업으로 그 자리에서 참관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합니다. 투표 미동이 없습니다. 우리도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전산 해킹 의혹이나 조작 가능성 있는 그런 전사나 말고 대만식처럼 완전히 그 자리에서 개표, 투표, 집계를 수작업으로 했는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단 한 표라도 부정 의혹이 없도록 소중한 한 표 행사되도록 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집회 방송 언론에 어떻게 보도될지 궁금합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임 이 집회도 그렇고 전환기를 요즘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라고 하는 것은 폭력을 동반한 그런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말하는데, 우리가
동대구, 부산, 광주, 대전 오늘 집회까지 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태극기와 자랑스러운 성조기를 들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라고 요구하는데 여기에 폭력이 어디 있으며 여기에 반민주주의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극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 요즘 레거시 미디어 큰 방송국이나 큰 언론사의 뉴스들이 가짜라는 것을 2030 세대들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기존의 이름난 방송들이 가짜 뉴스가 많고 민주당 끄라풀이 많고 그리고 우리 이런 주장들은 전부 다 극우로 몰이하는데 그 이유가 현재 민주당은 이것처럼 점점 국민들이 개몽되고 알아가니까 점점 더 국민들이 등 돌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쓸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우리들을 극우로 몰이하는 겁니다. 언론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다음 집회에서는 제가 분명히 모니터해서 그 방송국 언론사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환기를 극우라고 보는 것은 전환기는 노사모 출신 아닙니까? 노사모 전부가 극우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는 광주에 가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광주에 간 시민들에게 이재명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우리 광주 집회 이후에 광주 시민들을 악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공인이 악마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박구영 민주당 교육원장은 2030 세대들은 의식이 지체되고 그래서 2030 세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2030 세대 여러분 들었습니까? 전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 들었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은 3.1절날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해 독립선언의 평화와 자주와 그리고 저항정신처럼 우리 또한 아까 김진우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자주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선량한 저항정신 아닙니까? 국민의 당연한 주권행사 아닙니까? 언론인 여러분 제발 지금이라도 반성하십시오. 조만간 제가 어떤 방송인지 공개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로 극우라고 한다면 그 언론은 민주당 끄라뿌리고 민주당 같은 동서 민주당의 부역자 언론들입니다. 사실을 보도한다는 기자정신 잊었습니까? 언론인 여러분 왜 국민을 속입니까? 왜 가짜뉴스를 보냅니까? 왜 선동합니까? 제발 그런 언론은 죽은 언론입니다. 어떻게 민주당 끄라뿌리 되어서 그렇게 사실을 외국에서 보도합니까? 국민 여러분 언론의 폐단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 광우병 근거도 없는 그런 방송 언론이 선동해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분열했습니까? 두 번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역시 언론에서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희생자와 유족들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빨리 잊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해서 부추겼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된다고
그렇게 또 언론에서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론들 때문에 문 닫은 횟집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이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광우병 사태 언론의 선동, 세월호 사태 언론의 선동, 이태원 참사 때 선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동, 그게 누가 한 짓인지 압니까? 바로 민주당의 짓이고, 민주당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지 아십니까?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민주노총의 그 지시는 누구한테서 받았는지 얼마 전에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밝혔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광우병 파동, 그리고 세월호 파동 사태, 이태원 사태, 원전 오염수 공포감을 조성해라.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태처럼 이태원 참사를 촛불 집회와 연기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라. 이거 누구 지령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해 간첩 혐의로 잡힌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죄 혐의에서 드러난 것이고, 알고 보니까 북한 공산당의 지령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계신 언론인들 반성해야죠. 당신들이 선동하고 당신들이 국민을 분열시켰던 원흉입니다. 그것은 누구 짓을 받은 거라고요?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라고요. 반박해보라고. 북한 지령물이 나와 있잖아. 국민 여러분, 부디 내것이 미디어, 다음에 제가 어느 방송인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몰입돼서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들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은, 중요한 주제는 역시 헌법재판소입니다. 짧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만약에 탄핵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세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무너질 것이고, 두 번째 국민들이 두 조각 나서 분열이 될 것이며, 세 번째 불이한 대통령 인용을 심판한 그 재판관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들, 불이한 재판관들이라는 이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지금 임명되고자 하는 민주당에서 또 협박하지 않습니까? 최상복 대행보고 빨리 마흔정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고 협박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서 독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들 이미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표장적이고, 이미선 재판관 여동생은 대통령 퇴진 주장했던 그 사람이고, 정계선 남편은 역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어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번째, 전환길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학자 허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사실 공부할 때 헌법책은 허영 교수님 책을 거의 다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심리 중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무려 10가지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80%가 내란죄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란죄를 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허영 교수님 표현하면 10가지가 되는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랬고, 우리 이영님 춘천지법검에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재판부가 일본 판사보다 더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가 넘는 이 범죄 불법적으로 진행된 재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인용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너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를 결정하면 10가지 저질렀던 그 불법도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용서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반드시 각하를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시켜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다시 한번 제2의 건국운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첫 번째, 정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좋습니까? 경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체제 좋습니까? 복지는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겠다, 공짜로 나눠주겠다, 25만원 나눠주겠다, 그게 아니라 약자를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방 외교는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고 트럼프 정부와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 속에서 경제적 실리도 추구하는 그런 외교와 국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개인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남녀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화합하는 이런 대한민국 좋습니까?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제적으로 기업가와 근로자가 갈등이 아니라 서로 상호 도와주고 보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사회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사회, 국방과 외교는 철저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나라 강대국 만들자, 더 나아가서 남북평화 통일 이루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옳다고 있는 이 정책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그 사이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계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개혁하고, 그래서 새로운 더 강력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 그래서 자유와 평화가 온 세상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이런 대한민국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2030 세대 여러분, 전국의 시국선언한 대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망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고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강력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들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살 날이 얼마 남지만 바로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주자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 티켓이 자꾸 종료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더 국민 여러분, 다 함께 싸우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네, 애국가입니까? 아닙니까? 애국가는 나중에 부르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전환기를 외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한번 시간이 없나요? 그래도 외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는 우리 군인들과 군장병 주한미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복 입고 계시는 우리 경찰분들, 우리 안전 책임져주는 경찰분들과 소방관분들,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